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52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250만원대.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이제 눌림이 나오는 모습이고, 일단 12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에 이제 음봉으로 떨구기 시작한 지점부터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음봉이 떴죠. 12시간봉으로. 그 다음에 직전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음봉이 떴다. 자,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하락하는 힘이 좀 더 약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6개였고 5개였으니까. 그럼 다음에는 이제 4개 정도가 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가격대는 어쨌거나 이제 저점을 갱신해 놓은 상태에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저점까지 리테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여기 이제 15,476달러가 최저점이었는데, 만약에 여기를 정확하게 다시 찍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글쎄요, 돌파 하방의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 갱신을 한 번 더 하고 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계단식으로 빠지는 이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5,476달러를 안 찍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내렸다가 또 여기 살짝 올리는, 저점을 살짝 높여놓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W 형태의 쌍바닥 형태를 좀 찍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고점 시그널이 나왔어요. 일단 12시간 봉으로 음봉으로 윗골이 달아주면서, 근데 거래량은 딱히 크게 터지진 않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올려친 구간에서의 어떤 조금은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캔들의 형태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윗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마치 요때와 같은 그런 시그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요때도 이제 고점 윗골이에 여긴 또 음봉 마감까지 했기 때문에 약간 이게 뚜껑이 될 수 있다. 이게 뚜껑이 되고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림이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전의 패턴으로 봤을 때 12시간 봉 기준으로 한 4개 정도까지는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가격대는 이제 16K 지지를 하냐 마냐, 16K 16,000달러 지지 라인 테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6,000이 또 이번에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는 직전 최저점과 그 직전 최저점 요 라인까지도 한번 좀 밀릴 수는 있다. 밀리더라도 반등은 한번 나올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충분히 밀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양봉 떠주면서 이제 반등을 칠 수는 있는데, 거기서 찐으로 이렇게 가줄 것이냐, 여기 이제 매물대까지 뚫어주면서 이 위까지 이런 식으로 가줄 것이냐, 이러면 이제 찐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연말 랠리 플러스 이제 내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찐바닥으로서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터졌다. 여기서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이게 찐바닥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좀 화끈함도 없었고, 원래 이제 제대로 된 찐바닥은 이렇게 찍어 누르고 완전히 이제 밑으로 뺀 다음에 아래 꼬리로 확 말아 올리면서 아무도 못 올라타게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찐으로 V자 반등을 주는 게 이제 최저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아직 그 패턴은 아니고 여기서 반등이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게 나왔다가 지금 또 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방심은 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에는 또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전저점을 딱 갱신을 해버리면은,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5.3 요 정도까지 내려갈 텐데, 사실 이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앞자리가 또 14.9 앞자리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는 구역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 좀 공포감이 있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17K 돌파라도 좀 나와줬던지 아니면 18K 문턱이라도 좀 가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오고 있다. 잘 올라가다가 지금 꺾였고, 어제도 이제 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기 3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최대 거래량이 여기서 꽂혔다. 이 음봉으로 윗골이 달리면서 꽂힌 이 최대 거래량이 굉장히 좀 찝찝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어거지를 올려놓고 이렇게 좀 빼기 시작하다가 오늘 이렇게 팍 떨궜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숏자리 다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롱자리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숏 롱으로 좀 수익을 냈죠. 영상 찍기 전에도 숏 잡아드렸죠. 6시 43분 요거 잡아드리느라고 조금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6시 43분에도 숏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죠, 여기 6시 43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왜 숏을 잡았냐, 숏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라면은, 일단 저희가 4시 3분에도 롱을 드렸어요. 4시 3분 롱의 근거는 뭐냐, 여긴데 팍 내려 찍고 여기서 원래는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는데, 보통 하락의 파동이 2개 아니면 3개가 연속으로 좀 세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양봉으로 끌어 당겨 올린 건 맞는데, 여기서 다시 밀려버리고 여기서 저점 갱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애매하다.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반등 주는 거 보고 눌림목에서 여기서 롱을 드린 거죠. 4시 3분에 드렸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왔고, 그 이후에 좀 눌려
눌렸어요. 눌리고 나서 여기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쌍고 윗골이 계속 달리면서 거래량 터지는 그런 구간이 나왔고 팍 눌렀다가 여기서 반등을 줬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까지 못 갔기 때문에 롱의 힘이 조금 딸리는 그런 이제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쌍고 숏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를 못 갔다. 아까 말씀드린 전저점 살짝 높이는 패턴, 여기 찍고 나서 여기 찍고 올라가는 이 패턴을 뒤집어 놓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찍고 여기를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숏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숏을 잡을 수 있었지만 좀 더 확실해지면 들어가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고점 못 넘겼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고점 자체를 지금 못 넘기고 있다. 롱의 힘 자체가 좀 서서히 힘 자체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패턴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짜 올렸지만 그대로 내리꽂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올렸던 거 그대로 빼면 이제 하방 추가 하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들였고 이런 식으로 빠졌죠.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수익이 났고 그리고 그 전에 1시 58분에도 롱 잡아드렸죠. 1시 58분 1시 58분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팍 찍었을 때 여기서 잡아드리고 여기서 또 잡아드린 거죠. 잡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롱이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잘 터졌고 자 그 결과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이 다 났죠. 29% 요거는 이제 숏 수익. 자 롱 수익 1300불 1300불이면 이제 170만원 정도 한 큐에 이제 수익이 났고 수익 인증해 주셨고 이제 6% 20% 연이어서 이제 또 1751불 230만원 수익 인증이 또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통해서도 저런 이제 극도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반등은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반등은 짧게 먹어야 되죠. 짧게 먹더라도 레버리지를 써서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퍼센테이지가 작다라고 해도 이제 0.5% 뭐 0.2%만 먹는다라고 해도 레버리지가 이런 식으로 많게는 50배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찍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수익 챙겨가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요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보시면서 하시면 되겠다. 100% 무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이런 식으로 롱 잡아드려가지고 롱도 수익이 났고 11시에 숏도 잡아드렸죠. 11시에 숏도 잡아드려가지고 축구 경기 하는 중간에도 숏 들여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이 축구 경기 보시느라고 따라하진 않으셨을 것 같지만 어쨌든 숏을 11시 1분에 잡아드렸고 기가 막힌 자리죠. 여기죠. 여기서 쭉쭉 올라가다가 탁 이거 보고 고점에서 요거 나오면은 요렇게 이제 찍은 거 다 내리는 요런 식의 꼭대기 형태, 꼭지점 형태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거 고점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서 딱 11시에 딱 숏 잡아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빅쇼트로 빠져버렸죠. 제대로 수익 챙겼고 이런 식으로 바로 20% 수익이 찍혔죠. 빅쇼트가 터졌기 때문에 36% 수익 이렇게 또 찍혔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해도 저희는 타점을 잡아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월드컵 경기 이번 우루과이전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다. 우루과이 상대로 이제 비기긴 했지만 좀 아쉽게도 우리도 골 찬스를 한번 이제 날려 먹었고 우루과이가 사실 한국 골대를 2번이나 맞췄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쪽으로 조금 운이 기울었었던 그런 경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무쪼록 다음 경기 월요일에 있는 가나전은 반드시 이겨서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랑 어떻게 좀 잘 비벼가지고 16강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응원하는 바이고 방금도 영상 찍기 전에 숏 잡아드렸다고 했죠.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지금도 잘 빠지고 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빔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락 맞바지에 나오는 이제 빔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추세가 또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수익은 좀 났을 때 챙겨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진행을 해도 한국이 경기를 해도 저희 코인타임즈 트레이딩 팀은 타점을 잡아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알트들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여러분들. 위믹스 때문인데 위믹스가 지금 업비트랑 빗썸이랑 국내 이제 대형 거래소에서 전부 다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좀 굉장히 좀 뜬금없는 결정인데 이에 대해서 장영국 위메이드 대표도 지금 울면서 얘기를 했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저는 이 위믹스죠. 위믹스 코인이 상폐된 이유는 아마 거래소들과의 어떤 마찰?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국내 대형 거래소들이 저렇게 완전히 담합까지 해가면서 위믹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이유가 뭘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업비트 쪽에서의 위믹스 펌핑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펌핑은 이미 빗썸에서 다
해놓고 막판에 이제 업비트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여기 상장 빔 한번 나오고 그 이후로는 계속 줄줄 흘러내리기만 했는데, 사실 이 위믹스라는 코인의 펌핑은 빗썸에서 제대로 일어난 게 사실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때 당시 상승률 자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때 바닥을 길 때가 이제 190원, 뭐 200원, 300원 이렇게 하던 게 여기서 28,000원까지, 최고점 가격 찍었을 때가 29,49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저점 대비하면은 100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100배가. 여기서부터 펌핑이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200원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점 대비하면은 12,800%가 올랐던 사실상 시대의 작전 코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위믹스는. 자, 근데 이 정도의 좀 심각한 펌핑, 이거는 정말로 물론 많은 코인들이 펌핑이 심하게 하긴 했지만 이 위믹스가 빗썸에서 보여줬던 이 펌핑 자체는 가히 좀 역대급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 이 구간 이후에도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이제 위믹스 쪽으로 연관시켜서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선동질도 하면서 자기가 이제 5천만 원을 투자를 달마다 해가면서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가 위믹스의 생태계를 만들고 위믹스를 발전시키고자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은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열심히 그래도 이제 위믹스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 메이저 주포들, 이 쩐주들, 작전 세력들의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정도의 12,0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더니 말도 안 되는 펌핑 구간에서 초거대 규모의, 어쩌면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작전 세력에 개입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엄청난 쩐주들의 작전이 있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이 빗썸 쪽에서 이런 게 있었죠. 이런 코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조종하는 계획서까지 존재를 했다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사실상 과연 이 토큰만 가지고 이렇게 했겠냐, 이것도 연관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펌핑을 시켜가지고 이런 어떤 내부 정보들이나 이런 걸 거래소에서 몰랐을 수가 없다, 저는 다 알고 있었으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엮여있다라고 보는데, 업비트는 크게 상관이 없었을지 모르겠더라도 아마 이제 빗썸 쪽에서 아마 요즘 이번 어떤 상장 폐지,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좀 주도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사실상 이런 펌핑 자체, 이런 말도 안 되는 펌핑이 나온 이후에 이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푹 찌르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러면, 그리고 특히 지금 빗썸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위믹스에 대한 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서부터 지금부터 그냥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증거 인멸 차원에서 이거를 공격하는 게 아니겠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거는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 이상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꿎은 위믹스 투자자들만 지금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장영국 대표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런 어떤 모종의 이제 거대 쩐주들과의 어떤 거래소의 관계들, 이런 이제 모종의 관계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위믹스 상패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이 아로하나 사태, 그리고 이번 위믹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김치 코인들에 대한 의혹들이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잡코인들 이제 연말에 펌핑 한 번씩 나오고 다 상장 폐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위믹스에서 터질 줄은 저도 몰랐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위믹스가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위믹스 시작으로 해가지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BTC 마켓에 있었던 뭐 페이코인도 마찬가지고 마로, 이런 코인들 다 원화 마켓에 있었는데 다 상장 폐지 돼가지고 지금 BTC 마켓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김치 코인들의 끝에는 좀 상장 폐지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잡코인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짧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이제 위믹스 사태가 좀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지만 거래소에서 저렇게 담합을 하고 뭔가 이제 증거 인멸을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FTX 사태로 맞은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에 이제 위믹스까지, 이제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점점 더 이제는 사람들이
좀 코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수가 있는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도지코인 같은 거는 그래도 머스크가 저런 식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래도 알트 중에서는 우리가 믿을 만한 코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더리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뒷배가 좀 든든한 그런 코인들을 그나마 우리가 조금 장기 투자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비트코인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지금 일단은 이 알트코인들 상황도 비트코인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비트가 어느 정도 또 좀 반등을 쳐줬을 때 알트들도 좀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 저는 만약에 올해가 지나갔을 때 이제 23년으로 넘어갔을 때도 여전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이라 하면은 김치코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올해를 잘 넘긴 코인들은 그래도 이제 내년 정도에는 한번 좀 큰 펌핑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위믹스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되기를 조금 바라보면서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바로 이런 상황들 자 그리고 이런 검찰 조사들까지 지금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코인들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시즌이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SK그룹에서는 이제 내년 초에 SK코인을 이제 발행을 한다, 그런 또 뉴스가 있었고, SK텔레콤 기반으로 한 이프렌드 쪽에 이 메타버스 쪽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코인을 이제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웹 3.0 시대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프렌드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임을 갖고 돈을 벌고 아이템을 제작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기존의 오프라인 생활에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이제 만들겠다, 아마도 이제 그런 좀 야심찬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좀 살펴봐야겠죠. 나스닥도 요번 주 뭐 큰 움직임은 없이 이제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어제 이제 폐장이었죠. 나스닥 어제 문을 안 열었고, 오늘 이제 금요일에도 문을 열지만 빨리 닫습니다. 빨리 닫기 때문에 나스닥이 뭐 오늘도 이제 큰 움직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여기까지 반등을 쭉 준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 꺾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나스닥도 살짝 좀 꺾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서는 이제 나스닥의 영향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지금 구간에서 뭐 그렇게 좀 심하게 빠지지는 않고, 아까 숏 잡아드렸던 이 구간에서 잘 빠지다가 또 여기서 좀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숏이 나올 때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전에 숏으로 빠질 때는 여러분들 좀 시원하게 그래도 빠져줬거든요. 여기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원웨이 하방으로 이런 식으로 쭉쭉 빼줬었는데, 지금은 양봉이 굉장히 많이 섞여있어. 각도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다라는 거죠. 이때 쏟아내렸던 이런 거의 수직으로 쏟아내렸던 각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좀 완만하게 이제 숏의 힘 자체가 좀 그렇게 세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구간의 어떤 지지 라인도 이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 자체가 상당히 조금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다시 한번 고점까지 트라이 해준다? 이러면 그 다음에 한번 눌렸다가 돌파하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17.4K 정도까지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숏의 힘은 그렇게 세지는 않다. 다만 큰 움직임 없이 주말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또 횡보하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고, 이때나 이때처럼 아마도 그 이후에 또 팍 내려간다든지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애매한 구간, 크게 이제 숏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일단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팔을 더 내리려면은 또 작정하고 내려야 되거든요. 작정하고 공포감 줘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푹 빼고 난 다음에 패닉셀 이제 숏 물량이 쌓였을 때 그걸 터트리는 이제 롱의 이제 숏 스퀴징성 롱이 이제 터지는 패턴으로 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다시 일로 흘러 내려온다 하면은 사실 여기는 이제 롱으로 반등롱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이 구간을 잘 지지해 주면서 다시 여기 고점 16.8K를 다시 올려친다? 이러면은 여기를 바닥 삼아서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숏으로 좀 시원하게 빠지지도 않고 반등이 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는 롱 반등도 잘 나오는 장세가 맞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숏 자리가 또 잘 나오는 그런 장세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좀 짧게 끊어먹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변동성을 항상 이제 크게 아래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방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 패턴과 비슷하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1파 2파 빠지고 반등 세게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락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이후에 바닥 어느 정도 다져주면서
내려오면서 다시 들어올린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프랙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지지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방향이 이제 위로 트는지 아래로 이제 꼬라 박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그 움직임에 대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맞게끔 타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손절은 좀 가급적 짧게 걸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숏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면서 이제 반등 롱을 잡아보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짧게 보는 게 여전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12시간 봉의 어떤 장대 음봉성 캔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금 연속된 음봉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가 꺾인 게 맞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여기서 쭉 잘 가다가 지금 음봉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꺾이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도 16K 16,300달러죠. 여기 지지라인 16,300달러 지지가 1차적으로 좀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매물대 결과적으로 이제 16K 지지 테스트가 들어간다. 16K 지지 테스트가 들어가고 또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지금 어떤 시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재료로는 결과적으로 12월 13일에 있는 CPI 요게 시장의 큰 변동성을 이제 가져다 줄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지금 이제 바이낸스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 복구 기금 펀드 이거를 지금 바이낸스에서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자세한 세부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산업을 살릴 건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 지원을 할 건지가 나오게 되면은 해당 프로젝트들은 또 이제 급등이 터질 수 있고 아마도 요 내용이 발표되면서 비트가 어느 정도 상방으로 쏠 수 있는 단기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창풍자우가 세부 내용을 발표하면서 만약 이제 그 명단에 뭐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 트위터를 날리면서 위로 이제 쏘아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쏘기 전에 눌림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한 원래 10억 달러였는데 지금 20억 달러까지 늘릴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산업 복구 펀드 자체가 시장에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면서 비트가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그 재료로서 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롱빔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롱빔이 터진다라고 하면 급작스럽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간다. 순간적으로 비트가 이제 1% 이상 급등을 쳐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따라붙어도 여기서 보시면 하루에 4% 정도 5% 정도는 올리거든요. 여기도 장대 양봉으로 들어올 때 5.8% 여기도 장대로 들어올릴 때 시간봉으로 4%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호재 터트리면서 올렸을 때 10%까지 변동성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런 어떤 이제 일종의 창풍자오의 어떤 빔 그런 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트가 막 강하게 1% 이상 치고 올린다 그러면 중간에 쫓아 들어가도 된다. 저런 이제 어떤 재료가 터졌을 때 나오는 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 꺾이질 않죠. 계속 가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시간봉으로 최소 3%에서 4%까지는 계속 가기 때문에 요런 거 이제 따라 붙게 되면은 또 이제 수익을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가 좀 어느 정도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눌림 이후에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산업 복구 펀드 이런 발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12월 CPI도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11월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12월도 CPI가 좋게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판테라 캐피탈의 역사가 반복되면 11월 말이 바닥이다 이런 분석들로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 또 좋은 그런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볼 건 아니다. 지금 FTX 사태가 어느 정도 조금은 마무리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번에 나온 이런 위믹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과거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이런 대규모 펌핑 그다음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조사들에 의해서 뭔가 이런 모종의 관계에 의해서 조금 위믹스가 피해를 본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알트코인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어쨌거나 올해가 지나가고 나면은 내년에는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경기 침체만 크게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도 한번 좀 이제 30K나 40K 정도까지는 올려칠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올해만 조금 잘 지나가고 지금 손실 보신 분들도 굉장히 조금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다. 단타로 복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소식들, 좋은 뉴스를 모아서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